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슬공님들. 그동안 그렇게 밀당을 하면서 오지 않던 봄이 드디어 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봄꽃이 많이 피다 못해 이제 막 파란 잎이 지려고 해. 파란 잎이나 너무 빨리 지나가죠. 그렇죠. 예, 올해는 벚꽃을 좀 짧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피는 시기가 좀 뒤로 갔던 것 같아요. 네, 눈 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쓸공님들의 마음도 활짝 꽃피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도 초콜릿 댓글 먹고 힘내서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네, 오늘은 열정 쉽게 부탁드릴게요. 제목 너무 재밌어요. 구독자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 가시는 것 같아 댓글을 처음 남겨봅니다. 우연히 접했다가 처음부터 정주행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인데 똑똑한 언니들 얘기 엿듣는 것 같아 재밌어요. 특히 경제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었는데요. 조금씩 알아가며 세상 돌아가는 것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제 삶도 이런 세상 속에서 차근차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몰래 응원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있으니 오래오래 만들어주세요. 네. 진짜, 그쵸.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 차근차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쓸공 언니가 추구하는 거죠. 맞아요. 네. 우리의 의도가 잘 전달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실지 진짜 제가 더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분명 자랑스러우신 쓸공님이 아니실까. 맞아요. 그죠? 이 몰래 응원하는 소중한 마음 감사합니다. 저희도 몰래 응원합니다. 쓸공 언니도 고양이 생강님을 응원하니까요.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은 열정 씨의 경제책 소개 시간이죠. 그쵸? 예,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또 궁금하네요. 네. 지난 이제 열정이가 준비하는 책 소개 시간으로 부자들의 소비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네. 시간이 좀 지나서 내용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갈게요. 5가지 소비 습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 최고의 투자는 절약이다. 두 번째, 살 수 있을 때는 일시불로 산다. 세 번째, 땀 흘려 번 돈으로는 사치하지 않는다. 네 번째, 9,900원이라는 숫자 노림수에 속지 않는다. 마지막 5번째는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요거였죠. 네. 이제 좀 리마인드 되시죠? 네. 예열 다 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클로징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혹시 언니는 생각해 보셨을까요? 예, 뭐 아무래도 절약이 가장 쉽게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절약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정작 실천이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절약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소비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 잘못된 소비의 유혹에 빠지는 건지 그 이유와 함께 잘 소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토스에서 발행한 더 머니북이라는 책이에요. 네. 토스라는 기업 아시죠? 네, 뭐 다 알고 있죠. 핀테크 기업인데 금융회사인 줄만 알았더니 책도 출판하는군요. 그러게요. 네. 저도 몰랐는데 뭐 팟캐스트도 하고요. 네. 책도 출판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더 머니북의 부제가 잘 살아갈 우리를 위한 금융생활 안내서이거든요.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출판한 금융생활 안내서라고 하니까 좀 더 신뢰가 가는데요. 이 책은 이제 저축부터 시작해서 소비, 투자,
대출, 보험, 내 집 마련에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금융 상식들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네. 오늘 저는 이 많은 주제들 중에서 책의 2장에 소개된 돈을 잘 쓴다는 것에 집중해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고요. 네. 2장 이외의 내용들도 사실 재테크나 특히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그런 금융 정보들을 쉽게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왜 소비를 조절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그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다들 이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네. 왜 소비를 줄이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네. 정작 사고 싶은 물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은 내가 생각만 했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추천에 딱 그게 떠.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러면서. 진짜. 그러다 보면 또 그 물건이 택배로 문 앞에 딱 어느 날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말도 못하겠어. 핸드폰이 듣고 있다가 그걸 검색해 주잖아요.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듣고 있잖아요. 이제 눈치를 보다 휴대폰 눈치까지 봐야 돼. 그러니까. 얘가 내 말을 듣고 있나?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혼자 있을 시간이 거의 없는 거네요, 우리는. 그쵸. 어쨌든 스마트폰이랑 같이 있는 거야. 맞아. 그 필요 없는 물건을 안 사겠다는 결심은 뭐 많이 하는데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 더 머니북 책에서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소비를 줄이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네. 우리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땡땡을 줄이겠다라는 결심에서 이 네. 땡땡 이 자체가 네.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간이 결심만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맞아요. 사람의 의지는 뭐 생각보다 믿을 게 못 되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를 줄이려면 결심 말고 뭘 더 해야 하나요? 이 소비를 줄인다라는 결과 대신에 소비의 원인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는 2가지 주요 원인이 있는데요. 네. 바로 바쁜 생활과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 요즘 사람들 참 바쁘게 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바쁜 생활 방식과 소비가 어떤 관련이 있나 봐요? 네. 사람들은 바쁠수록 더 강한 자극을 원한다고 해요. 왜 우리가 살면서 온전한 만족을 좀 얻으려면 네. 필요한 게 있는데요. 네. 뭐냐면 그 일에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완전한 집중의 시간, 요거에 대한 비유를 제가 좀 들어보면요. 생각을 네. 좀 해봤는데 네. 왜 우리가 다양한 이성과 썸 타는 관계일 때 있잖아요. 네. 이때보다 오직 한 명과 연인 관계에 있을 때 더 큰 네. 만족감을 느끼지 않나요? 저는 아닌 사람도 있나? 아니, 저는 공감은 하는데요. 네. 그 다양한 연인을 동시에 만나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썸도 안 타보셨나 봐요. 썸이 뭔가요? 그렇지. 언니 첫사랑이랑 결혼했잖아. 그렇잖아. 이 세상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뭐 공감은 하시겠지만 또 모르죠. 그렇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오직 한 명과 이제 깊은 네. 관계를 나눌 때 네. 오히려 이렇게 만족감이 큰데요. 네. 이렇게 사랑 관계에서와 동일하게 네. 소비를 하는 행위에서도 네. 하나에 온전히 집중할 때 더 만족감이 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현대인은 늘 바쁘다 보니까 하나의 이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얻는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 결국은 이제 부족한 만족감을 더 많은 양으로 채우는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운동화를 한 켤레만 사도 될 것을 만족이 안 되니까 색깔별, 디자인별로 여러 개 사는 거군요. 그렇죠. 패션을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사실 만족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사는 분도 있으시겠죠. 맞아요. 이 하나의 소비에 집중해서 그 만족감을 충분히 즐길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이전의 소비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샀더라? 이것도 몰라.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소비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 바쁠수록 소비가 많아지는 이유는 이해를 했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 왜 사람이 막 빨리 먹으면 그 영양소가 충분히 그 흡수가 안 돼서 더 많이 음식을 갈구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충분히 음식을 막 음미하고 즐길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더 많은 걸 갈구하게 되는 것처럼 양으로 승부를 보는 거지. 네, 그리고 물건도 그런 거네요. 맞아요. 자, 바쁨과 소비 그 관계는 이해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외로움과 소비 이건 어떤 관계인가요? 책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 흥미로운 점은 네. 실제로 힘든 상황뿐만 아니라 예. 일시적으로 겪는 슬픈 상황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슬픈 영화나 뭐 재난 영화를 본 직후에 그 직후에도 같은 소비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쇼핑으로 해소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외롭거나 힘들 때 우리의 뇌는 이 힘든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이제 강한 신호를 보내는데요. 네. 그 욕구가 엉뚱하게도 소비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맞아. 이 결국 우리가 뭐 백날 소비를 줄이겠다라고 결심해도 삶이 너무 바쁘거나 마음이 힘들면 지켜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는 소비를 줄이고 싶다면 단순히 나 오늘부터 절대 안 사야지라고 다짐만 할 게 아니라 네. 내가 요즘 너무 바쁘지는 않은지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쁘면 물건 살 시간마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있다? 근데 있다? 물건 살 시간은 꼭 있어. 있어. 그리고 필요한 게 더 많아지는 느낌이긴 해요. 맞아. 뭔가 이렇게 뭐 불안하고 살짝 그런 것도 있어, 바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로 좀 더 효율적으로 내 삶을 꾸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물건이 있으면. 맞아. 이게 없으면 내 삶이 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바쁘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없게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지치고 조급한 상태. 맞아. 정신적으로 바쁜 거지. 그게 바쁜 것 같아. 맞아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물건을 또 계속 사다 보면 이걸 또 뜯어야 되잖아. 그치. 어디에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더 바빠져. 그치. 더 바쁘니까 더 정신없고. 그치. 그럼 또 더 사.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또 케이스를 산다? 맞아. 정리함, 막 이런 거. 또 그 청소하느라 먼지 털느라 또 바빠. 또 바빠. 그러니까 이게 좀 덜어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책 말고 소비 본능이라는 책도 하나 읽었는데요. 그래요? 제가 요즘 소비라는 주제에 좀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소비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이며 소비 행동의 근원은 진화론에 있다라고 이제 진화 심리학 측면에서 인간의 소비 행동을 설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와, 심오하네요. 그렇죠. 내용이 저도 살짝 어려웠는데 저는 사실 소비라는 행동은 인간의 행동 중에서도 굉장히 사회화된 행동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소비 행동이 이 책에 의하면 진화론에 근거해서 본능으로 설명되고 있어서 좀 재밌더라고요. 재밌네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만약에 설명하듯이 소비하는 게 정말 인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원시 시대부터 이어져 온 그런 본능에 의한 행동이라면 우리가 이 소비를 절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의미 있게 소비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들었어요. 맞아요. 뭐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인간 이성의 힘으로 조금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소비를 한다면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소비를 줄이면 정말로 삶이 평온해질까요? 뭐 미니멀리즘 열풍도 있긴 했지만 그쵸. 또 그거에서 다시 맥시멀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치, 또 물건이 주는 어떤 행복감도 사실 있잖아요. 무시할 수는 없죠. 없죠. 네. 이 더 머니북 책에서도 바로 이 질문을 던진 작가님이 쓰신 글이 소개가 하나 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소비 단식 일기라는 책을 쓴 서박하 작가님인데요. 네. 이분의 경험담을 통해서 과소비를 줄이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 서박하 작가님이 어느 날 내가 왜 자꾸 과한 수준에서 소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살펴보셨대요. 이 마음이 원인이란 걸 이분은 아셨나 봐요. 네. 과소비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소비 단식을 그래서 실천을 하셨다고 해요. 소비 단식이요? 이 소비를 안 하는 거, 줄이는 거라는 대충의 의미는 알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 소비 단식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아예 지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절약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정말 필요한 소비인지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고 네. 결국은 예산 내에서 적절히 쓰는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 작가님의 경험담으로 돌아와서요. 네. 이분은 이제 소비 단식을 실천한 이후에 가벼워진 카드값보다 더 날아갈 듯 삶이 가벼워진 이유가 있다고 밝히셨거든요. 네. 이 삶이 가벼워진 이유, 자본주의와의 거리감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이제 자본주의와의 거리감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아니, 약간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바다? 그러니까 매일 이 경제 뉴스에 그죠.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 거리감을 좀 떼고 나니까 삶이 좀 가벼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요. 네. 생각보다 돈을 적게 쓰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버는 것에만 너무 연연하지 않고 그런 일상과 작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좀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극으로 간 게 보헤미안 아니에요. 그렇죠? 그치. 네. 너무 극으로 갔을 경우 히피, 보헤미안 이런 거. 그치. 요즘 좀 피곤해서 제가 좀 더 그런 거를 느끼나 봐요. 그렇구나. 요즘 워낙 자산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이 자산시장에서 조금 떨어지고 싶다. 그래서 소비를 내가 통제해서 좀 덜 쓸까? 그렇군요. 이런 이제 흐름이 있는 거죠. 네. 이 자본주의와의 거리감을 유지하면 인생이 좀 더 가벼워진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일에서든 중용의 미덕은 지켜야겠지만요. 그렇죠. 예. 이 자본주의와의 거리감을 유지하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자본주의의 유혹에 둔감해져라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둔감력. 예. 이 둔감력에 관한 책도 빠져 있어가지고 많이 읽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즘 피곤한가? 주식시장이 요동쳐서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저는 이제 그래도 많이 어떤 경제에 이르렀는데도 아주 뭐 이렇게 신경이 제로로 안 쓰여지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둔감력에 관한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과 사람에 대해 둔감해지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오히려 둔감해졌을 때 거기서 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대에는 너무 돈과 사람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덜 둔감해지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보면은 회사에서도 좀 둔감하신 분들이 오래까지 살아남으시잖아요. 맞아. 그죠? 일희일비하면 금방 지쳐요, 진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네. 제가 항상 다른 길로 많이 열정 씨를 인도하는데
자, 그렇다면 소비 단식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서박하 작가님은 다음 3가지 단계를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자잘한 소비를 끊어야 돼요. 자잘한 소비. 그 정리함 사고 이런 거.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세 번째는 매일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기록하기. 네. 요 3가지 스텝만 잘 지킨다면 소비 단식을 뭐 당장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이 단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무지출 챌린지 같은 아예 그냥 소비를 끊어버리는 거 이런 걸 상상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실천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단식원 들어가듯이 아예 막 며칠씩 굶고 그런 거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죠. 그건 아니고 갑자기 모든 지출을 다 줄이면 무리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 이제 차근차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실 뭐 사고 싶은 거 다 참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내 수준에 맞는 현명한 소비,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 우선순위를 아는 소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요즘 경기가 뭐 침체된다 이러는데 무조건 안 쓰면 악순환 아닌가요? 그렇죠. 또 그렇죠. 예, 불경기의 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좀 적절한 이제 나의 수준에 맞는 소비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뭐 경제적으로 생각해서든 개인을 위해서든. 네.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처음부터 뭔가를 막 줄이려고 애쓰기보다는 소비 단식의 3번째 스텝 있잖아요. 네. 매일 나의 소비를 기록하기부터 시작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사람들은 이제 보통 감으로 나는 필요 없는 소비는 많이 안 하는데? 라고 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실제로 소비 내역을 기록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놀라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랬고. 이 열정 씨가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이어트와 매우 비슷하네요. 그쵸. 네. 다이어트 하면서 식사일기부터 쓰라고 하잖아요. 그치. 먹는 것을 일일이 써보면 의외로 살찌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었다. 이런 걸 발견하게 되고요. 이 무슨 일이든지 나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그쵸?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되게 포장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조금씩 과대평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기록을 해보면 깜짝 놀래잖아요. 사진을 찍어보면 내 얼굴에 깜짝 놀래듯이. 맞아. 소비 기록이라고 했지만 예전 우리 어머님들이 쓰시던 가계부 쓰는 거잖아요. 네. 이 가계부를 쓴다는 게 바쁜 현대 사회에서 네.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해요. 인정해요, 저도. 그래서 처음부터 각 잡고 앉아서 뭐 사용 내역을 나는 막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네. 이걸 막 분석해봐야지 라던가 아니면 한 달 또는 뭐 연간 예산을 내가 세워서 그 안에서만 쓸 거야 라는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는 마시고요. 네. 딱 오늘부터 종이에다가 내가 어떤 아이템에 얼마를 썼네 정도만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라고 소비 단식 여인 이 서박하 작가님은 추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쓰다 보면 어느 날 나 이런 데 많이 쓰는구나. 월 초보다는 월 말에 특히나 뭘 좀 많이 사네? 이런 건 안 사도 되지 않을까? 다음 달에는 요거는 사지 말아야 봐야겠다. 이런 분석 결과나 결심이 저절로 따라오는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연초에 휴가 기간 동안 네. 소비 단식을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실천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요. 요 내역 쓰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가계부 쓰기의 장점을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요. 네. 앞에서 소비는 마음의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소비 기록만 잘 정리해도 요즘에 내 마음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이런 부가적인 소득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맞아요. 완전 럭키비키잖아. 장원영이 온 줄.
와, 이거 반향이 크겠는데. 당원용은 뺄게요. 네, 취소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매 분기마다 이제 통계청에서 가계동향 조사를 하는데요. 네. 이 조사에 따르면 2024년 4분기에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약 520만 원 정도고 월 평균 소비는 4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작은 금액이겠지만 제가 어디 카페에서 봤는데 네. 4인 가구의 외벌인데 자기가 네. 와이프가 월 400 벌어온다고 되게 구박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워낙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400만 원 정도로 한 가구가 원하는 걸 다 사면서 그 다 쓰면서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오늘 가계 회계 이제 우리 집 살림을 잘 꾸려 나가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네. 우리 쓸공님들한테 정말 기가 막힌 신박한 비법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월 400으로 네. 4인 가족 충분히 쓸 수 있다. 막 네. 이런 주제로. 네. 근데 암만 찾아봐도 그런 특별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다이어트랑 똑같네. 그치? 그쵸. 식단 조절과 운동. 그거밖에 없잖아요. 없어. 말할 게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그냥 이제 절약하고 가계부 열심히 씁시다라는 이제 소박하고 뻔한 답변밖에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네. 그래도 저는 이게 가장 기본이자 네. 중요한데 또 실천은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아요. 뭐 네. 뭐든지 전공법이 최고죠. 그쵸. 지름길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쓸공님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너무 이제 변동성도 크고 네. 투자자들에게 뭐 수익은 날 수는 있지만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 투자로 괜히 골머리 썩기보다는 이 소비 통제만 잘해도 정말 우리 집 가게 살림에 아주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 나눴지만 주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또 초조해져서 쓸데없는 소비로 이어지는 이 더블 네거티브 이펙트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죠? 네. 이 결국 가계회계의 핵심은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번 돈과 쓴 돈을 명확하게 아는 거라는 점. 오늘 열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된 것 같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는 자신이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도 파악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